네, 어제 단연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2080포인트마저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엔저도 있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어제 수급 공백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외국계를 통해서만 1,400억 원 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메르스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이제 보통 이제 월초가 되면은 그 월에 대한 그 시장 전망들이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외적인 이벤트 부분들이 긍정적인 이벤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많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리스 디폴트 문제라든지 또는 중국의 선진 지수가 MSCI 지수에 편입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우리 시장을 이탈해서 중국 쪽으로 다시 이동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들 계속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러한 그 여부 부분들 이러한 어떤 그 대외적인 이벤트 대외적인 어떤 그 변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 이제 메르스 그 사태까지 확대가 되었다 보니까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자동차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 줘야지만 시장이 올라가 주게 됩니다. 근데 어제 현대차가 이제 크게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도 어제는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이러한 어떤 부진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이끌 만한 좀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을 지수적인 측면 속에서 이끌 만한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가 최근에 2100선 위에서 또는 2100선 아래서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그래도 2100선은 종가 기준을 좀 지켜냈었어야 되지만은 이것이 좀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소 좀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2100선을 좀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어떤 그 조정, 2000선 근처까지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끌어내릴 만한 재료들은 여전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현대차가 끌어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흐름이 코스닥까지 부품주들 이어졌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걸까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 앞으로 시장에도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백신도 없는데 백신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약간의 넌센스이듯이 네.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넌센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적 추정 오류가 또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흔들리고 있고 현대차까지 흔들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특히 퀀트 쪽에서 2분기 실적 추정을 좀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아니면 과대평가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실제 평가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들이 국내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들건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역으로 뒤집어서 그나마 가장 좋았던 중국 소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메르스와 관련된 실제 효과는 아마 이들 종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자면 전 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높을 수 있어서 체감 수익률이 여전히 좀 안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나빠져서 체감 수익률 자체가 좀 나빠지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상의 실적에 대한 추정의 오류가 시장에 그대로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건 밸류에이션이다라면서 지수가 많이 내리더라도 종목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략을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들 앞서 살펴봤다시피 현대차, 메리스 등등이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엔저 판매 부진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뭐 환율 뭐 분명히 뭐 영향이 있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또는 뭐 중남미 이런 쪽에서 좀 그렇게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현대 기아차 이쪽이 이제 좀 기대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역시 중국이었었는데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도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굉장히 좀 부진했었었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뭐 샤오미한테 그 자리를 갖다 내줬듯이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 중국의 그 토종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좀 그 부분에 좀 영향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출과 이제 내수 부분들 모두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좋지를 않았었고 뭐 특히 뭐 지금 뭐 마진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뭐 우리 뭐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뭐 지금 현대 기아차 국산차 외에 어떤 그 외국산 그 자동차의 그 굉장히 어떤 많은 어떤 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대 기아차에게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내후 외환 뭐 사면 초과라고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반등이 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만큼 빠진 만큼 V자로 강하게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반등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반등이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을 좀 축소를 하고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면 초과에 빠진 현대차.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확연하게 V자 곡선을 그리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요, 위원님? 네, 아까도 이미 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뭐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버릴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네.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펀더멘탈 플러스 수급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 요인으로 이게 서서히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라면 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사는 게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더 변동성이 급하게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잘못 노판하게 되면 가장 싼 가격에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현재 이런 변동성 급증 구간에서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하는 것은 이제는 실익이 없어졌다. 이미 팔려고 했으면 16만 원이 붕괴되는 그 순간 팔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단기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마무리되는 구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아주 길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다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파는 것은 오히려 저점에 파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전략이 다릅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 중심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 중심으로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르스에 대한 공포도 확산되면서 수출주들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주들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요. 화장품주 이런 내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수주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여행객 요우커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뭐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뭐 여행주라든지 뭐 호텔신라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뭐 메르스의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외에 어떤 뭐 뉴스에서도 지금 뭐 메르스에 대한
어떤 공포 부분들 이것이 계속적으로 현재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경우에도 메르스 관련주들은 뭐 거의 다 뭐 대부분 뭐 급등하면서 메르스가 아니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러한 그 굉장히 좀 힘든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타격을 받았던 이러한 그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메르스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한풀 꺾이는 그런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오늘 또는 뭐 내일 이번 주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메르스가 또 굉장히 그 시장에서 계속적인 핫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내수 관련 종목군들의 조정 가능성은 좀 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매수를 한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좀 메르스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정되는 그런 국면 속에서 어떤 최저점을 잡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내수주들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기 마련이겠죠. 어떤 종목 중심으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여기서 뭐 메르스 관련 종목군을 갖다가 뭐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네. 굉장히 더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또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관련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 그 LCD 모듈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저가폰에 그 LCD 그 모듈을 갖다가 이제 납품을 거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갤럭시 S6 사실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그 성과를 냈지만은 저가폰 시장 쪽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천안 공장이라든지 안성 공장 그리고 뭐 판교 사옥 이 장부 가치가 한 900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뭐 시가총액과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지만은 조금씩 저점 높여가고 있는 디스플레이텍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관심을 갖고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